조선시대,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유교 이념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불교는 깊은 산속으로 밀려나 억압받던 시대를 생각하실 겁니다. 전화나 인터넷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우편 제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그 시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승려들은 서로 어떻게 소통했을까요? 존재 자체가 천대받던 그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호기심을 안겨주죠. 언뜻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을 겁니다. 당시 승려들은 사회의 변방으로 밀려나 때로는 고된 노역에 동원되거나 신분상의 제약 속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로운 이동이나 공개적인 정보 교환이 쉽지 않았죠. 심지어 도성 출입조차 엄격히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조선의 승려들은 자신들만의 은밀하고도 정교한 통신망을 구축하여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며 때로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마치 현대사회의 고도로 발달한 네트워크처럼 그들의 통신망은 상상을 초월하는 효율성과 비밀스러움을 자랑했죠. 정말이지 놀라운 일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그 비밀스러운 통신망의 실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전화기도, 전보도 없던 시절, 조선의 승려들이 어떻게 지리적 한계와 사회적 억압을 뛰어넘어 전국적인 정보교환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 기발한 소통 방식에 숨겨진 지혜를 탐구해볼 예정입니다. 단순한 연락수단을 넘어 이 네트워크가 조선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연결과 소통을 포기하지 않았던 인간의 끈질긴 의지와 지혜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승려들이 그런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은 숭유역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사찰은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으로 쫓겨났고 승려들은 노비와 같은 천민 신분으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바닥으로 추락했죠. 승려들의 도성 출입은 엄격히 제한되었고 일반 백성들과의 접촉 또한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승려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남아있는 이들은 전국 각지의 사찰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간의 연락을 취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처럼 보였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테죠.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반전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억압받고 소외된 존재였지만 승려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끈질기게 생존하고 저항하며 심지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그들의 은밀한 통신망이 자리하고 있었죠. 이 통신망은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불교 교리를 교환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군사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고 민중의 여론을 모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억압받는 불교의 명맥을 유지하고 귀한 지식과 문화를 전파하는 비공식적인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소통했을까요? 혹시 비둘기를 날렸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신호 체계를 이용했을까요? 물론 현대적인 기술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자연의 지형지물과 오랜 세월 쌓아온 공동체의 유대,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산과 산을 잇는 봉수대처럼 그들은 보이지 않는 연결망으로 조선 팔도를 엮어냈습니다. 때로는 은밀한 서신을 주고받고 때로는 순례를 가장하여 정보를 전달했으며 때로는 민중 속에 스며들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이루어졌습니다. 발각될 경우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용기와 지혜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승려들의 통신망은 단순한 연락체계를 넘어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이어가려 했던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시대의 억압 속에서도 끈질기게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아가 역사의 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들의 놀라운 발자취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작동했던 그들의 네트워크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가져온 파급 효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한 조각을 발견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신비로운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과연 조선시대 승려들은 어떤 현실 속에서 이토록 은밀하고도 강력한 통신망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당시 불교는 유교를 국시로 삼았던 조선 사회에서 끊임없이 억압받고 있었죠. 승려들은 도성 출입이 금지되었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깊은 산속 외딴 사찰에 머물며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야 했고요. 이러한 환경은 그들에게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고난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억압과 고립 속에서도 승려들에게는 역설적으로 서로 간의 연결이 그 무엇보다 절실했답니다. 끊어질 위기에 처한 불교의 명맥을 끈질기게 이어가기 위해선 사찰 간의 굳건한 연대가 필수적이었죠. 또한 새로운 불경이나 종교적인 지식을 교환하고 때로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불어오는 정치적인 압박에 대한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당시의 기술적 한계와 사회적 억압을 생각해보면 이들이 어떻게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았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화는 물론 변변한 우편 체계조차 없던 시대에 게다가 존재 자체가 억압받던 이들이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연락망을 구축해야 했던 절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소식을 전했을까요? 조선시대 승려들이 활용했던 통신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교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 중심에는 진편이라 불리는 전문 전달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었죠. 평범한 행상인이나 순례자로 완벽하게 위장하여 사람들의 의심을 피했고 목숨을 걸고 먼 길을 오가며 중요한 서신이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때로는 긴급한 정보를 더 빠르게 전하기 위해 봉수대와 연관된 신호를 활용하기도 했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불꽃이나 낮에 피어오르는 연기 신호는 단순히 적의 침입을 알리는 것 외에도 승려들 사이에서 약속된 의미를 담아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변모했을 가능성이 크죠. 또한 서신을 주고받을 때는 더욱 치밀하고 지혜로운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문서처럼 보이지만 특정 문양이나 상징, 혹은 숨겨진 의미를 담은 암호화된 서신을 통해 비밀을 유지했죠. 마치 그림 속에 숨겨진 메시지처럼 아는 사람만이 해독할 수 있는 그들만의 언어로 중요한 내용을 주고받았던 겁니다. 심지어 구전이나 노래, 설화 속의 정보를 교묘하게 담아 민중 속에 스며들게 하는 방식도 사용되었어요. 장터에서 오가는 이야기나 사찰에서 전해지는 옛 이야기 속에 불교 공동체의 안녕이나 시대의 중요한 흐름을 암시하는 내용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 모든 방식은 정보의 보안과 신속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했던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억압받던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소통의 길을 모색했던 승려들의 노력은 단순히 종교적인 필요를 넘어 생존과 저항의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끈질긴 소통의 노력은 단순한 종교적 생존을 넘어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6세기 말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조선을 휩쓸었을 때의 혼란을 말이죠.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고 조정의 통신망은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며 갈 곳을 잃었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시대였죠. 이때 뜻밖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조선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몰렸던 승려들이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이 전국을 덮치자 산중에 흩어져 있던 승려들은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으니 이들이 바로 승병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단순히 싸움만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아니 수백 년간 억압 속에서 갈고 닦아온 그들만의 은밀하고도 정교한 통신망이 있었기에 승병들의 활약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죠. 전국 각지에 흩어진 사찰들이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고 이 연결망은 국가 비상사태 시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봉수대의 연기 신호나 밤하늘을 밝히는 불꽃은 더 이상 단순히 적의 침입을 알리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승병들의 직결을 알리는 긴급 명령이 되었고 때로는 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중요한 군사 정보가 되었죠. 산과 산을 넘어 봉수대와 봉수대를 잇는 그들의 신호는 조정의 공식적인 통신망이 제 기능을 잃었을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국의 정보를 전달하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위장한 전문 전달자, 즉 인편 승려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을 넘나들며 중요한 서신을 날랐습니다. 이 서신들 속에는 적의 병력 배치, 이동 경로, 아군의 작전 계획 같은 기밀 정보들이 암호화된 형태로 담겨 있었을 겁니다. 마치 현대시대의 암호화된 메시지처럼 특정 문양이나 상징, 혹은 은유적인 표현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아는 이들만이 해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전쟁 중에는 중요한 정보 거점이자 군사작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부상당한 승병들을 치료하고 식량을 보급하며 전투에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하는 물류의 중심지 역할까지 수행했으니 그들의 역할은 실로 다방면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평소 승려들을 천대하고 억압했지만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앞에서는 그들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이들이 나라를 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 지배층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자 교훈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승려들의 통신망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흩어진 승병들을 하나로 묶고 민중의 저항 의지를 결집하며 나아가 국가위기 극복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승병들의 활약과 그 배후에 숨겨진 통신망의 전략적 가치는 조선시대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억압받던 존재들이 가진 끈질긴 생명력과 지혜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노력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재건에 기여한 위대한 역사의 발자취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데 기여했던 승려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줍니다. 그들의 발자취는 비단 전란의 현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존재 자체가 억압받던 이들이 구축했던 이 은밀하고도 정교한 통신망은 사회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일으켰죠. 특히 불교가 핍박받던 시대 속에서도 그 명맥을 끈질기게 보존하고 이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승려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고 흔들림 없는 신념을 공유하며 엄격한 감시 속에서도 불교의식을 은밀하게 거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땅속 깊이 흐르는 지하수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물줄기를 주고받으며 종교의 소중한 씨앗을 싹 틔우고 지켜냈던 것이죠. 이는 단순한 종교적 연결망을 넘어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는 중요한 기능까지 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통신망은 또한 공식적인 기록이나 지배층의 검열을 피해 비공식적인 지식과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귀한 서적들이 필사되고 보존되는 지식의 보고였으며 학문적 교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학습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민중들 사이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뿐만 아니라 승려들을 통해 조정의 새로운 정책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보다 정확하게 전달되기도 했죠. 방랑하는 승려들은 마을과 마을을 오가며 민중과 직접 소통했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는 지배층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그들만의 세상을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억압받는 민중에게는 작은 위로와 함께 희미하지만 확실한 희망의 불씨를 안겨주기도 했을 겁니다. 직접적인 저항운동은 아니었지만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민중의 인식을 서서히 깨우고 때로는 간접적인 저항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죠.
이처럼 조선시대 승려들이 구축했던 은밀한 통신망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선 억압받는 존재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생존하고 자신들의 신념을 굳건히 지켜나가며 나아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조차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힘이자 지혜의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존재들이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데 이토록 중대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이면서도 그 어떤 기록보다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생명력과 탁월한 지혜,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이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미친 거대한 영향력을 깊이 헤아려 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깨달음과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드넓은 대지 아래 흐르는 거대한 지하수가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솟아올라 메마른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거대한 샘물로 변모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숨겨진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현대 사회는 전화, 인터넷, 그리고 수많은 소셜미디어가 없는 세상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제약과 혹독한 억압 속에서도 끈질기게 서로와의 연결을 추구했던 조선 승려들의 지혜는 단순한 과거의 흥미로운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통의 본질적인 가치와 생존을 위한 연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였던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어쩌면 소홀히 지나치고 있는 수많은 숨겨진 연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하는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아직 온전히 발견되지 않은 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연결망들이 존재하며 그 연결망들이 언젠가 중요한 순간에 우리 사회와 역사의 방향을 미묘하게 혹은 결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역사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작동했던 다양한 형태의 연결망들이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숨겨진 역사의 조각들을 찾아 나서며 과거가 현재에 던지는 메시지를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